여러분은 어렸을 때 술이 무슨 맛일까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조그맣고 귀여운 잔에 담아서 마시는 소주는 커서 3병쯤 거뜬하게 마실 수 있는 상큼한 맛이라고 상상했어요. 그리고 예쁜 자줏빛이 나는 와인은 포도주스처럼 달짝지근한 맛이 날 거라고 상상했죠. 그러나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한 가지는 셜록 홈즈를 읽을 때 계속해서 등장하는 브랜디라는 술이었어요. 셜록 홈즈와 존 왓슨은 놀란 마음을 진정시킬 때도, 기절한 사람을 깨울 때도, 심지어 슬프거나 기쁠 때도 이 브랜디라는 술을 마시더란 말이죠. 마치 호랑이 연고처럼 여기저기 만병통치약으로 쓰였던 이 마법의 액체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원래도 맛있지만 알고 마시면 더 맛있는 술의 세계. 오늘의 술은 브랜디입니다. 브랜디는 그동안 주정뱅이 주류사전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술이기도 한데요. 포트와인 편에서 와인이 상하는 것을 막으려고 넣었던 술이 브랜디였고, 브랜디가 너무 비싸서 대체제로 등장했던 술이 진과 럼이었죠. 브랜디의 어원은 네덜란드어 브란데베인에서 유래하는데요. 불에 태운 와인이라는 뜻입니다. 소주나 쇼트에 불태워버리다 라는 의미의 소라는 한자가 들어갔던 거 기억하시나요? 비슷한 맥락이에요. 브랜디는 쉽게 말해서 포도주를 끓인 술입니다. 포도주를 증류한 뒤에 오크통에서 숙성을 거친 술을 브랜디라고 부르죠. 근데 이 사람들 귀한 와인을 대체 왜 끓여본 걸까요? 15세기 해상무역을 주도하던 네덜란드는 범선에 와인을 가득 싣고 유럽 여러 나라에 수출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당시에는 세금을 와인의 총량에 대해서 부과했다고 해요. 그래서 와인을 졸여서 일단은 부피를 줄였다가 판매할 때는 물을 섞는 식으로 꼼수를 썼다고 하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브랜디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포도주 외에도 사과, 복숭아, 체리, 설구, 자두 등 과실주를 증류한 것은 모두 브랜디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브랜디라고 하면 와인을 증류한 브랜디로 받아들여지고요. 다른 과일이 쓰였다면 브랜디 앞에 사과 브랜디, 체리 브랜디 이렇게 과일의 이름을 붙여서 구분한다고 하네요. 사실 브랜디라고 하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술쟁이라면 꼬냑은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요. 프랑스의 도시 꼬냑에서 생산되는 브랜디만을 꼬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비슷한 예로 꼬냑 다음으로 유명한 브랜디인 아르마냑도 꼬냑 바로 근처의 도시인 아르마냑에서 만들어지기에 아르마냑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브랜디가 꼬냑과 아르마냑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사실 보드카나 위스키는 국내에도 꽤 많이 알려져 있고 구하기도 어렵지 않은 편인데요. 브랜디는 유독 인지도가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있죠. 하지만 평소 위스키를 즐기는 술쟁이라면 브랜디를 마셔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곡물을 증류하는 위스키와는 달리 브랜디는 과실을 증류하기 때문에 꽤나 색다른 풍미를 느낄 수 있거든요. 달짝지근한 과일향과 맛 덕분에 오히려 위스키보다 부드럽게 느껴지는 면도 있죠. 브랜디를 즐기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먼저 이런 모양의 스니프터 글라스를 사용해서 니트로 마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와인잔처럼 둥글고 넓은 잔이 브랜디의 향을 잘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또 차가운 상태로 마시기보다 온도가 살짝 높은 상태에서 마시는 것이 좋은데요. 고도수 증류주 특유의 강렬한 향이 사라지고 포도향이 살아나서 맛이 더 좋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디 잔의 목은 굉장히 짧거나 거의 없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잔 아랫부분을 손바닥으로 감싸듯이 잡아서 체온으로 내용물을 살짝 데우는 느낌으로 마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술은 꼭 정해진 방법으로만 마실 필요는 없죠. 샴페인 같은 스파클링 와인에 꼬냑을 적당히 섞어서 즐기기도 하고요. 달지 않은 탄산수나 홍차나 커피에 살짝 타서 마시기도 한다는데요. 이건 저도 해보지 않아서 기회가 된다면 술벽과 함께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브랜디를 사려고 하는데 대체 어떻게 생긴 녀석들이 브랜디인가, 무얼 사야 하는가 헷갈리지 않도록 술팽이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꼬냑의 경우에는 VS, VSOP, XO 등급으로 나뉘는데요. VS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최소 2년 오크통에서 숙성을 거쳐야 하고요. VSOP는 최소 4년 혹은 그 이상 숙성되는 꼬냑을 말합니다. XO는 최소 10년 혹은 그 이상 숙성되는 꼬냑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일부 꼬냑이나 브랜디를 제외하면 이런 등급을 붙이는데 법적으로 규제가 있다거나 하지 않아서 말도 안 되는 브랜디가 XO 딱지를 붙이고 나오기도 한다네요. 등급은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유명한 건 역시 헤네시겠죠? 헤네시 VSOP는 마트에서도 쉽게 볼 수 있고 약 10만원 내외로 구입하실 수 있어요. 처음 도전해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까뮤인데요. 마찬가지로 VSOP 등급은 10만원 내외로 구입하실 수 있고 헤네시에 비해서 색이 좀 연해요. 맛이 복잡하기로 유명한 브랜디입니다. 마지막으로 약간 거친 느낌의 레미 마틴. 개인적으로 아버지 양주장에서 몰래 꺼내 먹었던 첫 번째 술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향수병처럼 생긴 외관 유리병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꼬냑 브랜디 하면 딱 레미 마틴 엑소의 멋진 병이 떠오르더라고요. 자, 오늘 브랜디에 대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좋은 브랜디 1리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려 9리터의 와인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로부터 귀족들의 술로 융숭한 대접을 받았던 거겠죠? 저는 가끔 조용하게 혼자 술을 마시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나 혼자만을 위한 시간에 브랜디를 추천해 드립니다. 가끔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귀한 선물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매우 흥겹거나 혹은 잔잔하고 고요한 술쟁이들의 시간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질술하세요.